자, 오늘은 이제 방구석 로마 여행 2일차죠. 자, 2일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네치아 광장까지를 봤습니다. 베네치아 광장에서 이탈리아의 이제 독재자였던 무솔리니가 살았던 궁전이 베네치아 궁전이고, 그 베네치아 궁전이 있던 자리에 있는 광장이 베네치아 광장이 됐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고,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판테온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행 이틀 차고 우리가 오늘 처음 가볼 곳은 바로 판테온입니다. 판테온. 저 위치가 어디냐? 자, 지금 여기 지도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서 레오나르도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로마 시내로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여기는 테르미니 역이라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 여행은 사실 대중교통을 크게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걸어 다니면서 웬만한 이 명소들을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리와 동선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콜로세움도 봤었고, 또 과거 고대 로마의 중심지였던 포로 로마노도 봤었고, 또 여기는 캄피돌리오 광장과 베네치아 광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1일차 여행을 끝냈죠. 그렇죠? 자, 오늘 보게 될 첫 번째 장소는 바로 판테온입니다. 자, 판테온. 지금 여기 보면 이 건축물 중에서 좀 특이하게 생긴 건축물이 하나 보입니까? 이게 바로 이제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판테온을 한번 정면에서 일단 먼저 보죠. 방향을 좀 돌려보면 판테온의 정면의 모습이 보입니다. 판테온은 북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긴 건축물이 바로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은 로마 시대 건축물 중에서 매우 특징적인 건축물인데요. 오늘날의 로마는 유일신인 하느님, 즉 갓을 믿는 로마 카톨릭의 총 본산이지만, 고대 로마는 여러분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알다시피 여러 종교들이 있는 여러 신들이,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다신교 국가였죠. 그래서 이 판테온은 특정 신이 아니고 여러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모든 신을 다 모시는 종합적인 신전으로서의 건축물입니다. 이름 자체가 판테온인데, 판테온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에 있는 모든 걸 의미하는 판과 그리고 신을 의미하는 테오스가 합쳐져서 모든 신을 모시는 신전이라는 의미로 판테온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참고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데, 이 코로나의 경우에도 이 코로나 같은 이제 전염병들이 전 세계적 규모로 유행하게 되는 걸 여러분 뭐라 합니까? 뉴스에서 그거를 팬데믹이라 그러죠. 팬데믹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걸리는 이제 질병을 팬데믹이라 부르는데, 판이란 자체가 모든이라는 의미고 데믹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하면 모든 사람이 다 걸리게 되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판테온 하면은 모든 신을 모신다. 팬데믹 하면 모든 사람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일상에서 쓰는 많은 어휘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판테온을 한번 보죠. 판테온. 여기 지금 이 구글 어스로 여기 무슨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 또 보면은 구글 어스에 있는 저것보다 요게 좀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판테온. 자, 이게 판테온 사진입니다. 멋있죠? 구글이 참 대단한 회사예요. 구글 지도하고 구글 어스 두 가지만 우리가 잘 보완하고, 거기에 또 이 구글에서 제공한 유튜브 서비스만 활용하더라도 사실 해외 여러 곳들을 마치 가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즐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제약점이 없습니다. 자, 여기 판테온 정문에 보면, 자, 여기 현판에 뭐라고 적혀 있죠? 마르쿠스 아그리파 루키필리우스 콘술 테르티움 베키트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루키우스의 아들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세 번째 집정관 임기에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지었다는 건데,
여러분들 그 아그리파란 사람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아그리파? 아그리파란 볼까요? 여러분 아그리파 치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미술 시간에 그 우리가 뭐 소묘라고 하나? 그거 할 때 배우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입니다. 아그리파. 이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지은 건축물이 바로 그 좀 전에 봤던 이 판테온이라는 거죠. 아그리파가 당시에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주 친한 친구이자 그 사람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큰 권력자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존재하는 이 판테온은 아그리파 때 지은 건물은 아니에요. 아그리파가 짓고 한 100년 정도 뒤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거를 다시 당시에 이제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 한 100년 정도. 그래도 건물이 2000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 참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대단한 게 자기가 새로 지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지었다라고 쓸 법한데 이 사람 참 겸손했는지 처음에 이 건축물을 지었던 아그리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초기에 있던 문구를 그대로 이 기록해 놨습니다. 판테온의 한번 내부로 볼까요? 이게 또 이 구글 지도는 또 이런 또 기능이 돼요. 이걸 사람을 여기다가 톡 집어넣으면 판테온 내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판테온 이게 내부인데 이 판테온의 이 건축물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아치형의 돔이에요. 천장이 보면 이렇게 돔 형태로 둥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는 눈이 하나 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을 이제 오큘루스라 그러면 오큘러스 눈이란 뜻이에요. 로마어로. 자, 이 돔천장은 피렌체라는 도시에 가면 있는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라는 대성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즉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서양에서 가장 큰 형태의 돔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거대한 돔을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지금은 우리가 시멘트에다가 모래나 자갈을 섞고 그래서 만든 걸 콘크리트라 그러죠. 그 콘크리트 안에다가 이게 강철로 된 철근을 집어넣어서 이 건물의 인장력을 높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보편화돼 있지만 2000년 전에 당시에 이 판테온을 지을 때는 그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게 없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지혜를 냈냐? 이 철근 대신에 여기 이제 이 건축물을 지을 때 내부에다가 말의 꼬리털 있죠. 말의 꼬리털을 말총이라 그러는데 말총을 오늘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철근 대신에 집어넣어서 건물의 인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썼다고 합니다. 참 고대인들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참고로 이 천장에 있는 오큘루스를 통해서는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비가 생각보다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과거의 신전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근데 고대인들에게 고대 사회에서 신전에 불을 피운다는 거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 불이 꺼지면 인간과 신의 연결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불을 꺼뜨리지 않고 피워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안에 이제 공기가 불로 가열이 돼서 훈훈하겠죠. 그래서 위로 이 천장에 돔에 있는 이 구멍을 향해서 상승 기류가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기후 자체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기억이 날련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비가 우리나라 이제 여름철 소나기처럼 단시간에 쏟아져 내리지 않고 좀 부슬부슬 비가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강우량 자체가 집중적으로 쏟아지지 않는데 건물 내부에서는 훈훈하게 데워진 공기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 안으로 비가 잘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놨지만 비가 잘 들어오지 않게까지 이렇게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고대인들의 지혜가 참 대단하고요. 도대체 구멍 왜 뚫어놨을까? 뭐 구멍을 뚫은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 구멍 막으려면 막을 수 있거든요. 저 피렌체에 있는 그 산타마리아 델 피에로 대성당도
이 위에다 이제 쿠폴라를 또 추가로 세워가지고 구멍을 막았어요. 근데 왜 이걸 구멍을 안 막아놨냐면 이 판테온 안에는 다른 조명이 천장에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장의 구멍을 통해서 쏟아지는 채광이 이 고대 시대의 이 판테온의 유일한 조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가 신전이잖아요. 신전이면 뭔가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려오면은 그 사람에게 주는 어떤 압도감이나 신비감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고요. 이 판테온은 원래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들을 모시기 위한 신전이었지만 이후에 로만 카톨릭이 이 로마를 이제 차지하고 유럽의 주요 종교가 되면서 발빠르게 이제 성당으로 용도를 변경합니다. 지금은 성당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성당에 여기가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데 이탈리아 왕국을 통일했던 비토리오 이마누엘레 2세 또 그 다음에 이어서 2대 황제가 됐던 움베르토 1세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르네상스의 3대 예술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세 명 중에서 라파엘로라고 하는 이 거장이 이 판테온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판테온은 오늘날은 카톨릭 성당의 용도로 활용이 되면서 동시에 이탈리아 왕국을 통일했던 비토리오 이마누엘레 2세의 무덤이자 또 르네상스 대거장인 라파엘로의 무덤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제가 지금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또 역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는 게 또 좋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영상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우리 판테온 한번 보도록 하죠. 이곳은 판테온 광장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대리석과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로 만든 분수가 광장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교황 클레멘시우스 11세의 명으로 자코모 델라 포르타가 설계한 멋진 분수죠. 로마인들은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예술에 있어서는 그리스를 동경했습니다. 판테온 신전은 그 대표적인 건축물인데요. 그리스 양식의 로마식 공법으로 만든 이 신전에는요 경이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철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공법으로 세웠다는 사실이죠. 직경 43m에 이르는 거대한 방구형 돔은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 없이도 2000년을 버텨왔는데요. 이는 지붕으로 올라갈수록 무게를 줄이는 로마 시대의 경이로운 건축술 덕분이었습니다. 로마의 신들을 모신 이 신전이 오늘날까지 완벽하게 남아있게 된 것은 609년부터 교회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를 통일한 에마누엘 2세의 무덤과 37살의 요절한 천재화가 라파엘로의 무덤도 이곳에 있습니다. 천장은 거대한 돔인데요. 이 돔은 거대한 우주를 그리고 뻥 뚫린 천장의 구멍은 태양을 의미했습니다. 천체와 우주를 상징하는 판테온은 로마 제국 황제들을 위한 신전이었고 그들의 절대적인 권력은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또 판테온 마치 실제로 갔다 온 것 같죠, 그렇죠? 자, 판테온을 이제 지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보게 될 장소는 트레비 분수라는 곳입니다. 트레비 분수를 가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로마의 맛있는 음식 디저트로 사용되는 얼리다라는 의미의 젤라투스에서 어원이 된 젤라또라는 음식, 우리로 치면 이제 아이스크림 비슷한 거 있다 그랬죠? 그 3대 젤라또 맛집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젤라또 맛집 중에 하나인 두 번째, 지난번에는 빠시라고 하는 그 테르미니역 근처에 있는 이제 그걸 하나 보여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 판테온 근처에 지올리띠라고 하는 또 그 젤라또 이 맛집이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지올리띠를 한번 또 먹으면서 지올리띠 가가지고 그 한번 먹으면서 자, 지올리띠 여기 판테온이 여기고 여기가 지올리띠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게 될 트레비 분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판테온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골목을 따라서 여기 지올리띠에 가서 지올리띠 하나 먹고 이렇게 지나가지고 여기 트레비 분수로 오면 되겠습니다. 자, 지올리띠 가서 이제 젤라또를 먹는데 여러분 어떤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또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빵빠레나 투게더 같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트레비 분수로 가봅시다. 지올리띠에서 젤라또를 하나 사서 자, 이게 트레비 분수. 자, 트레비 분수를 한번 그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여기 트레비 분수 여기 있죠, 트레비 분수. 자, 트레비 분수에 왔습니다. 트레비 분수는 17세기에 니콜라 살비라고 하는 이제 건축가가 설계한 분수인데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수일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그 탄산수에도 이 트레비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왜 트레비 분수일까 이름이? 원래 트레라는 거는 3을 의미합니다. 영어 3의 어원이죠, 그쵸? 우리가 삼각줄을 트라이앵글, 뭐 델타라고도 하지만 트라이앵글이라고도 하고, 삼각 형태, 트레, 뭐 3, 트라이. 우리 철인 3종 경기를 트라이애슬론이라 그러잖아요. 달리기, 마라톤과 또 수영. 그리고 하나가 뭐죠? 철인 3종 경기는 사이클. 이 세 가지 이제 철인 3종 경기도 3이라는 게 트라이애슬론, 트라이라는 겁니다. 3, 트라이, 뭐 트리 이런 거 전부 다 3을 의미하는 거고. 이 트레비 뒤에 B는 비아라는 거에서 따온 겁니다. 비아라는 거는 거리라는 의미예요. 거리. 그러니까 트레비라는 건 트레비아. 세 개의 거리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분수가 트레비 분수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뭐 삼거리 분수쯤 되겠죠, 그렇죠? 삼거리 분수. 자, 여기 실제로 가보면 여기에 길이 세 개의 길이 만납니다. 라바또레라는 길과 트레비라는 길과 여기 빈첸조라고 하는 이제 이 거리가 세 개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분수가 바로 이 트레비 분수니까 삼거리 분수가 맞는 거죠, 그렇죠? 자, 트레비 분수에 있는 니콜라 살비의 조각상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조각상 가운데 대양의 신, 큰 바다의 신인 오케아노스가 있고 그 오케아노스 신이 타고 있는 거대한 이 체리엇, 마차를 양쪽에 말이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말들을 이제 이리야 하고 이제 다독이면서 끌고 가는 이 사람들이 이제 트리톤이라고 하는 상체는 사람의 하체는 물고기인 반인반수의 트리톤들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상당히 역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아주 명작의 조각상인데요. 참고로 이 조각상 트레비 분수의 조각상들이 서 있는 이 배경은 이게 조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팔라쪼 폴리 궁이라고 하는 실제 궁전이고 그 궁전의 벽면을 마치 조각상의 배경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낸 이 살비의 능력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죠? 자, 트레비 분수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전설이냐? 이 트레비 분수를 향해서 동전을 한 번 던지면 다시 이 로마에 돌아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2번 던지면 같이 온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3번을 던지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된다는 그런 다소 상업적인 전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동전을 무지하게 던질 거 아닙니까? 그 동전이 얼마나 되냐? 이 동전을 연간 수거하면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따 내가 10억이 넘어요. 13억 정도 되는데 이따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트레비 분수 한번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 트레비 분수다. 동전을 던지는 거죠. 뒤로.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곳에 동전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하루 평균 3,000유로 정도 모인다고 한다.
3,000유로 정도 모인다고 하죠. 하루에 1유로가 한 1,200원 하거든요. 그러면 10유로면 12,000원, 100유로면 12만원, 1000유로면 120만원 곱하기 3이니까 한 400만원 돈 정도씩 되는 거네요. 괜찮은데요? 400만원 하루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니 아예 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저 물이 좋은 물이 아니에요. 참 세계를 어딜 가나 우리 또 아주머니들께서 참 인근 상인이 만류해 보지만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소원 있는 모든 사람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분수의 효용이 있기를. 자, 이게 이제 트레비 분수고 실제 트레비 분수가 상당히 수입이 대단합니다. 동전을 한번 봅시다. 트레비 분수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이 양반들이 뭐하는 양반들이냐면은 트레비 분수에 수많은 여행객들이 던져놓은 동전을 지금 수거하는 거예요. 동전을 계속 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밀대를 이용해 분수 속 동전을 모은 뒤 후입기로 동전을 빨아들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쓰레받기로 동전을 뭉텅이로 긁어냅니다. 로마 트레비 분수에 가면 꼭 하고 온다는 이 행운의 동전 던지기. 그런데 우리가 던진 동전은 이런 결말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13억 원이 모인다고 합니다. 연간 13억 원. 여러분 부자 되기 쉬워요. 제가 사업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저기 경남 의령에 가면은 이병철이라는 분이 태어난 곳이 있어요. 삼성그룹 창업주인데 그 근처에 시골 땅을 조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부자 분수라고 하나 리치 파운틴이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기 커피숍 하나 옆에 차리고 그래서 여기 부자 분수에 동전을 던지면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는 꿈을 이뤄준다라고 전설을 하나 만들어 퍼뜨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던진 금액의 10억 배 부자가 된다. 500원짜리 던지면 얼마 되는 거예요? 5천억 부자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농담이지만 사실 돈 벌기 쉽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레비 분수도 연간 13억씩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시는 전 세계 관광객이 던진 동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시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표 동전 던지기 명소인 청계천에도 동전이 수북히 쌓입니다. 자, 청계천에도 이렇게 동전 던진 데가 있어요. 선생님도 가서 동전 100원짜리 3번 던져봤는데 이것도 아주 사행성을 좀 사람의 어떤 도전 정신을 끌어올리는 형태예요. 원이 조그매가지고 그 안에 골인 시켜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 넣기 좀 힘들거든요. 나도 여기 돈을 던졌는데 우리나라 청계천에도 이게 수입이 제법 됩니다. 트레비 분수만큼은 아니지만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의 동전이 모인다고 해요. 여기서도 트레비 분수와 같은 일이 매일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매일 밤 9시쯤 직원이 직접 동전을 수거해요. 이렇게 잠금 장치가 수거해 갑니다. 달려있는 은색 전용 가방을 가지고 나가요. 동전을 가지고 들어오면 닫고 말리고 분류해서 정리합니다. 그렇게 1년에 5,200만 원 정도가 모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 돈을 매년 서울장학재단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자격증을 따는 데 사용했고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이나 교재를 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할아버지랑 청계천 많이 가서 동전 던지면서 소원을 빌었는데요. 그 동전들이 지금 장학금이라는 큰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돈이 쓰인다고 합니다. 항상 아름다운 전설 뒤에는 또 뭔가 현실이 또 숨어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여행지인 나보나 광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나보나 광장은 다시 반대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자, 나보나 광장 판테온을 다시 지나서 가보면 여기 보이는 이 길다란 형태의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형태의 이 광장이 바로 나보나 광장입니다. 자, 이 광장을 지금 이렇게 구글 어스로 보니까 생김새가 조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쵸? 광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사각 형태거나 원형이거나 하는데 이 광장, 나보나 광장은 좀 길쭉하게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장의 원래 용도가 광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건데요. 자, 이 광장은 원래 무슨 형태였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마치 운동장에 있는 트랙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과거에 로마 시대 전차 경기를 하기 위해서 활용되었던 전차 트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을 따라서 오늘날 광장이 자리 잡은 거죠. 나보나 광장의 자랑은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세 가지 흩어져 있는 세 개의 큰 분수가 나보나 강장의 분수인데요. 북쪽에 있는 분수부터 여기가 넵튠의 분수, 그리고 여기가 피우미 분수, 그리고 남쪽에 있는 분수가 모로 분수입니다. 뭐 세 개의 분수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주인공격인 제일 유명한 분수는 바로 가운데 있는 이 피우미 분수겠죠. 피우미라는 거는 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분수는 17세기 그 당대 최고의, 사실 여러분들 뭐 지금 여러 번 이 사람 이름을 들었을 수 있어요. 지난 첫날 여행부터 또 내일 또 우리가 3일차 여행에 그 저기 어디야 바티칸을 또 가면은 산 피에트로 대성당을 또 짓는데 이 사람 또 많은 역할을 했는데 바로 베르니니라고 하는 이제 천재 건축가거든요. 이 베르니니가 만든 이 분수입니다. 피우미 분수. 자, 나일강과 겐지스강 그리고 다뉴브 강과 저기 멀리 남아메리카에 있는 라플라타 강을 의인화해서 강을 의인화해서 4명의 사람이 이제 있는 건데요. 4명의 사람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거 뭐 영상 말고 지도에서 한번 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쭉 가서 나보나 강장에 가면 피우미 분수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피우미 분수인데 4개의 강을 갖다가 의인화해서 있는 겁니다. 약간 4대강 분수인 거죠. 우리 전직 대통령 지금 구속 감옥에 가 계신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셨던 4대강 사업과 같은 4대강. 우리 4대강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인데 여기 4대강은 겐지스강, 나일강, 라플라타강, 다뉴브강이죠. 그렇죠? 자, 왜 이걸 만들었냐? 지금 여기 보면 가운데 아주 높은 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이 기둥 보이죠? 이 기둥은 이제 이집트에서 직접 가져온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제 장식품입니다. 로마인들은 이집트에서 오벨리스크 이거를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여기 다 세워놨어. 아까 전에 여러분들 여기 판테온 앞에 가도 지금 보면 여기도 지금 판테온 앞에 여기도 오벨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로마 제국이 그만큼 당시에 다른 나라들을 많이 정복 활동을 많이 벌였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전리품 같은 걸로 약탈해 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피우미 분수 같은 경우에는 로마인들의 어떤 오만함, 또 정복욕, 또 여러 세계 강들이 여기로 모이는 중심지다라고는 어떤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어떤 분수죠. 그래서 분수에 깃들어 있는 정신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베르니니의 이 작품 자체는 참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분수입니다. 자, 피우미 분수와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 이게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이제 산타 그네제인 아고네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인데, 여러분들 중에 뭐 카톨릭을 믿거나 카톨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법도 하겠지만 이 성당이 그 뭐 4대 성녀 중에 한 명인 아네스라는 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네스라고 하는 이제 이 성이 또 뭐 그냥 종교적인 내용이지만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자면, 아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참수 목이 잘려서 죽어요. 순교당하는데 그 사람 죽어서 묻힌 장소 위에 이제 이 성당을 지은 겁니다. 아네스라고 하는 분이 로마의 그 부유한 귀족 가문의 딸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이 아네스는 기독교를 몰래 믿은 거지. 우리나라에 뭐 저기 신유박해 이럴 때 이제 보면은 정조나 순조 이럴 때 우리도 이 기독교를 당시에 서학이라 해가 천주교를 우리도 금지시키고 믿으면 막 집안이 멸문지환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 전에 그 로마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네스가 뭐 기독교를 믿고 평생 수녀로 살기로 맹세를 했는데 이 사람 되게 이뻤나 봐, 외모가. 그래서 여러 남자들이 이 아네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다 거절한 거예요. 아네스가 저는 수녀로 평생 살 거예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거절하자 그 중에 조금 찌질이 하나가 이제 자기가 거절당하니까 여기 앙심을 품고 이제 로마 제국에다가 밀고를 한 거지. 아네스가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신자다, 기독교는 나라에서 금지한 종교인데 기독교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당국에서 이 귀족집의 딸이었던 아네스를 잡아다가 머리를 삭발을 시키고 매음굴로,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창가에 이제 보내버린 겁니다.
거기 이제 아니에스가 걸로 갔어요. 머리를 빡빡 밀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니에스를 덮치려고 하던 어떤 남자가 갑자기 즉사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니에스를 아주 성녀 아니에스를 음탕한 눈길로 쳐다본 남자는 바로 실명을 해버려요. 아, 슈퍼파워입니다. 자기를 덮치려고 하는 사람은 죽어버리고 자기를 음탕한 눈빛을 쳐다본 남자는 눈이 멀어버리고.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로마 제국이 놀랬어요. 그래서 아니에스를 다시 불러다가 너를 덮치려던 남자가 즉사하고 너를 쳐다본 남자는 실명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 무슨 악마냐?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스가 그거는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하고자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하고는 즉사한 남자를 다시 살려내고 눈이 먼 남자를 다시 눈이 뜨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슈퍼파워예요. 로마 제국은 이게 이제 악마의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아니에스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에스를 뜨거운 불길에다가 집어넣는데 불길이 이제 좌우로 갈라지면서 아니에스 몸에는 불길이 하나도 닿지 않는 겁니다. 야,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 로마 제국은 아니에스를 잡아다가 목을 베어서 참수를 해가지고 죽이는데 목은 어떻게 잘렸는지 어쨌든 신의 섭리를 인간이 이해하려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순교한 아니에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성당이 여기에 있는 이 산타 그네제 인 아고네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성 아그네스 성당이라고 성 아니에스 성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성 아니에스 성당인데 이 동네 이름이 이게 이제 아고네라서 아고네에 있는 성 아니에스 성당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성당은 참고로 보르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보르민이라는 사람하고 여기는 피우미 분수를 만든 베르니니하고는 라이벌 관계였어요. 라이벌 관계. 그러니까 이제 베르니니는 원래 이제 전통의 강호, 이미 이 시장에서 건축 시장에서 명성을 아주 높이고 네임드급이었고 보르미니는 떠오르는 신의 스타였어. 근데 이제 이 베르니니가 보르미니를 딱 보고는 한눈에 알아본 거죠. 아, 이 자식 이거 그냥 두면은 나중에 치고 올라와서 나를 능가할 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르니니가 보르미니를 완전 자기 밑에 두고는 실력을 잘 못 피게 깔아 뭉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어떻게 베르니니가 또 잠깐 몰락했다가 베르니니가 돈을 써가지고는 교황청의 사제들을 매수해서 또 다시 치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 이제 이 보르미니는 베르니니한테 이제 눌리게 돼가지고 우울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좀 이런 안타까운 스토리인데 하여튼 베르니니와 베르니니의 피우미 분수와 보르미니가 이 설계하고 지은 이 파사드가 있는 이 성 아니에스 성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참 어떤 역사의 어떤 반복이라 그래야 되나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보나 광장을 봤는데 나보나 광장도 이제 이렇게 설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영상을 또 한번 보면서 또 실제 가본 것 같은 실제 현장감을 또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자, 한번 봅시다. 나보나 광장. 나보나 광장은 로마의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꼽힌다. 중앙에 있는 피우미 분수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조각가 베르니니의 작품으로 4개의 강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중세시대부터 민중의 축제가 열리던 곳. 그래서인지 광장에서는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준다. 그런데 단순한 공연이라고 하기에는 꽤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다. 마치 공중부양을 하는 듯한 이 사람. 몸이 허공에 떠있는 재주가 마냥 신기한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집중되는 시선. 일단 흥행에는 성공이다. 자, 이거 되게 신기하죠. 나보나 광장. 이 사람이 이렇게 공중부양하는 사람을 로마에 가면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나보나 광장에도 있고 또 아까 우리 갔던 판테온 가는 쪽 골목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원리가 간단합니다. 요 밑에 아주 무거운 철판이 있고요. 지금 여기 쐐기둥이 있어요. 쐐기둥이 여기에 연결된 또 아주 무거운 철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이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공중부양이 아니고 무거운 철판과 철 기둥과 또 철판으로 지지된
일종 의자에 지금 앉아 있는 셈인 거죠, 그렇죠? 나 역시 정말 궁금했다. 다른 속임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저씨, 비밀이 대체 뭔가요? 50 euro plate there is open all. 50 유로. Yeah. Okay, 30 euro. 바로 한 방에. 야, 60유로. 예, 대단. 50유로 내면 비밀을 공개한다 했다가 비싸다 익스펜시브라고 하니까 바로 한 방에 야, 몇 프로 거의 60% 할인을 해주는 인심 좋습니다. 28,000원이면 비밀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렸죠, 그렇죠? 28,000원 번 셈입니다. Okay. 그래, 비밀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보고 즐기고 느끼는 것이 여행 아니던가. Photo, picture.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나보나 광장에 있는 성 아니에스 성당을 보죠. 여기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성 아니에스 성당이고 방금 전에 앞에 있었던 요 피우미 분수 아니에스 성당은 보르미니가 지었고 보르미니가 이제 파사드 분 설계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피우미 분수는 베르니니 두 사람은 라이벌이었다. 오늘날까지 서로가 마주보고 있다. 이런 게 하나의 역사의 어떤 재미있는 또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 전에는 지금 여기는 요 테두리 광장의 테두리를 따라서 전차들이 이제 경기를 벌이는 전차 경기장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휴식의 공간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두리를 따라서 과거에는 2000년 정도 전에는 전차 경기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나보나 광장까지를 봤고 시간이 또 36분이 지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페인 광장과 스페인 계단 또 포폴로 광장을 한번 보고 이제 제일 중요한 로마의 어떤 여행의 백미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 바티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티칸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고 오늘도 이제 2일차 여행 또 같이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은 제가 했죠.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하는데 무슨 고생을 했겠어요. 제가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죠.